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복지 지원 상담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됐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가족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일부는 아예 폐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원래 정부 복지를 신청하면 본인의 소득 재산뿐 아니라 부양 가능한 가족의 경제력까지 따져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즉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부모는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게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문제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도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거나 갈등으로 사실상 왕래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부양 가능으로 분류돼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생계급여 기준 폐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다가 2021년 10월부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즉 이제는 부모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 아들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생활이 곤란한 노모가 생계급여에서 제외. 폐지 이후 아들의 소득과 무관하게 노모 본인이 소득인 정액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그 결과 실제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10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형식적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곤란 여부를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폐지 2025년부터 전면 적용. 2025년에는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주거금 열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 전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원칙으로 바뀌면서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 1인 가구, 도시 외곽의 오래된 집에 사는 저소득 노인, 주거 취약계층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폐지는 청년 노인 한부모 가구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 효과를 주는 변화입니다. 4. 실제 체감 효과. 첫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드디어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족과 연락이 끊긴 한부모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청 건수와 수급자 수 증가입니다. 생계급여 폐지 이후 신규 수급자가 크게 늘었듯이 주거급여도 폐지 이후 신청자가 확연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셋째, 정서적 부담 감소입니다. 내가 자식이 있는데 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나? 라는 눈치나 자식 소득 때문에 내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권리로 받는다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 다만 모든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아직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서 고액 진료비가 필요한 분들이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6. 마무리.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재산만 보면 되고 주거급여도 2025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힘든 분들이 제도의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과 직접 맞닿은 복지 정책 변화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어서 받아보세요.